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에게 왜 이러세요? 이거 미리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매번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노 변호사님이 인사말 너무 길게 해서 제가 말을 못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방심하고 이렇게 기습을 하시네요. 백 변호사. 근데 뭐라 어쩌다고. 아니 억울해요. 애드리브로라도 한번 지원해보세요.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딱히 제가 안 하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나 너무 많이 남아서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이런. 저도 사실 지금 목이 좀 약간 간질간질해서 예. 요즘에 맨날 마스크 쓰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너무 구차하다. 굉장히 상투적인 인사. 그래도 어떻게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 변호사님. 뭐요? 인사는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기여했는데. 다음 주도 그럼 백 변호사님의 먼저, 인사 네.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되네. 하고 백 변호사님 오늘 의상은 네. 봄 같은 의상 입고 오셔. 저요? 파스텔 톤. 색깔만. 멋지게. 좋아요. 모자랑 같이 오늘도 그러니까요. 고딩 차림 오늘도. 저는 화요일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러고 이제 제 라디오 가서 하고 그다음에 예. 운동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 차림이에요 이게 네, 지금. 그렇죠. 이야, 오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정장으로 그렇죠. 갈아입고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TV에 나갔거든요.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저도 물어봐 주세요. 노 변호사님 오늘 멋지게 정장. 저는 항상 입고. 정장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재판 가야 돼요.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뜨거운 사건 하나를 잠깐 다루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 아직 검찰이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미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니면 내일 김혜경 씨의 트위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그러니까 불기소가 무혐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이재명 지사의 형 정신병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들 하셨어요? 사실 저는 양쪽 다 기소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경찰에서 김혜경 씨 수사에 관련해서 좀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 예. 뭐 수사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큰 사건에서 검찰과 전혀 상호 교감 없이 단독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예.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판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었고 압수수색에서든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죠.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는데 실패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는 거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트위터 본사에서는 확인 안 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만약에 좀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김혜경 씨의 계정이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정을 김혜경 씨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아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심 끝에 이거는 기소를 해도 공소유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대검찰청까지 가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 마치고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현재까지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변호사님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일요일날 어떤 신문사에다가 실언을 써서 보내줬는데 예. 이제 그 결론은 아까 이제 앞에서 백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해경궁 트윗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정황 증거만 잔뜩 쌓여 있는 경우에 예.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게 하나가 포인트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데 이 해경궁 김 씨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 무죄가 나와서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불기소하게 되면 또 공차사 대변인인 뭐 이정열 변호사라든가 야당 공세 이런 또 혹은 다른 일반 여론에 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소하기
기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썼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인 거군요. 법리적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그랬는데 결국은 기소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 한 쪽으로 뭐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이재명 지사 건은 다른 건이죠. 형 강제 입원 건. 요거는 어때요? 과거 법리적으로? 검사 사칭 사건도 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효과가 확정된 것처럼까지 다 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상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선 씨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지만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진술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 분명히 그 선거 직전에 확정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면 그거는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소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다 법리적으로 봐도 기소가 될 거라고들 다들 보신 거예요. 유죄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가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사칭권은 유죄 선고하기가 쉬울까?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확정 판결이 나서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또 대장동 개발 이익도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그것을 반드시 무조건 아니라고 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친형 강제 입원이 조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위험하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물론 이제 진단을 위해서 뭐 대면을 위한 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어쨌든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직권남용은 없었다 주장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검찰이 공식 결론을 발표한다니까요. 그걸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미리 좀 예고편처럼 법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것도 아주 뜨거워요.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아주 뜨겁게 공개 변론을 펼쳤던 주제입니다. 우리의 연금, 보험 뭐 이런 것과 다 연결된 주제. 일반 육체 노동자는 과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인 연한은 지금 현재 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65세로 연장을 해야 한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개 변론을 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일단 그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요. 가동연한이 뭔가? 쉽게 말해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얼마에 하니 그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아니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 육체 노동이라는 건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무슨 이렇게 PD나 이런 거 말고 실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육체 노동자의 그 가동연한이니까 이제 언제 몇 살까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 1989년에 이제 60세로 결정이 되고 나서 법원에서 그리고 계속 60세로 유지가 돼 왔는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60세로 판단하기도 하고 65세로 판단하기도 하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그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4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재판부는 가동연한 이 4살 아이가 나중에 장차 이제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감안해서 60세까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살아 있었으면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가?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건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실 손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거. 이제 그걸 계산해서 이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을 했는데 가족들이 불복했어요. 무슨 60까지냐? 65까지 해야지. 요즘 65까지 육체노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65까지로 계산해서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고 또 하나는 목포에서 난간 추락사로 사망한 전기기사의 가족들이 배상을 해달라. 목포시를 상대로.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육체노동의 가동 기간은 65세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목포시가 무슨 65세냐. 지금 대법원이 지금까지 온 건 60세인데. 현행은 60세까지다. 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통일된 판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11월 29일 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에 관련해서 공개 변론이 열렸던 겁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변호사님 의견을 제가 임의로 좀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이 카드를 한번 자 뽑아주십시오. 자, 예, 카메라 보시면서 유튜브 화면 보시면서 한번 노 변호사님은 연장 65세로 연장할 때가 됐다. 그렇죠. 백 변호사님은 시기상조다. 60세가 맞다 쪽을 뽑아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늦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다? 네. 아, 지금 일찌감치 바뀌었어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자, 두 분의 일단 이유를 빨리 잠깐 생각하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래는 55세 정도를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가 89년도에 60세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 29년째예요. 아, 원래는 55세였어요? 네, 그랬는데 89년도에 55세에서 60세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기대 수명이 71.2세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사람은 70살까지 살 수 있는데 55세까지만 일을 하겠느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남자 79.3세, 여자 85.4세예요. 여자 85.4세. 네, 그럼 그때보다 89년도보다 지금 사실 10살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연령을 늦추는 게 맞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 보세요. 혹은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네, 보시면 네. 60대 됐다고 이제 그만 쉬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60대 분한테 너무 젊으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죠. 좀 민망할 정도로.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굳이 또 그걸 밝히지 않으셔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좀 화이트 칼라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분들은 높습니다. 얼마로 가동연한이. 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동연한? 변호사 같은 경우 70세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70세. 육체 노동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예, 육체 노동. 육체 노동. 조금 그러니까 전에 뭐 저 육체 노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 건설사 뭐 일용 근로자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비직을 네, 하신다든지 맞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신다든지 네, 이런 그렇죠. 노동자분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평균 수명 많이 늘었죠. 기대명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고 있어요.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렇죠. 수명. 네,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건강 수명은 좀 낮아졌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살 오래 수는 있는 산다. 거지만 실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그렇게 건강 수명이 확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수명은 올라갔지만 건강 수명은 거의 그대로거나 조금 더 뒤로 왔단 말이에요. 내려갔다. 그렇다면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더 올리는 게 이 예. 건강 수명을 기초로 해보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평균 수명들이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늘리자라고 하는 건 이 건강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시기상조, 뭐 60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제 늘릴 때가 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노변, 뭐 늦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65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전에는 백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육체노동하는 사람이 오로지 사람의 노동이나 근력을 가지고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만 예. 지금은 기계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요. 사람의 힘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노동 현장이라 할지라도. 네, 그럼요. 이제 기계라든가 자동화 설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내 힘 자체를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세 정도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세 정도.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 자동화 설비가 돼서 과거보다 덜해졌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오롯이 육체로만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기계하고 자동차 설비가 많이 돼서 뭘 좀 들거나 이렇게 하나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잖아요. 예, 우리 다 예. 보험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 보험 가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 국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늘어나면? 아니 배상이 더 들잖아요. 오, 그러네. 배상이 더 늘어. 그러니까 생각은 교통사고로 못했네.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기대 수명을 60세로 하는 것과 65세로 하는 거는 5년치예요. 5년치 벌돈을 더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5세로 법적인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자동차 보험금도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네, 제가 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야박하게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박하네.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 그 건설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일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22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과잉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무조건 제가 나이를 깎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었던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 수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내 정년이 지금 60세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반 정년과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건 법적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생각을. 그러니까 회사의 정년 요구하고는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노 변호사님. 내가 배상해줘야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배상 받을 거를 생각 안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내가 보험료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내가 이게 유지가 되면 훨씬 많이 받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컨대 만약에 65세 된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분의 일시이익은 언제까지로 계산합니까? 60세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 미국은 65세, 영국은 60에서 72세 중에서 개발적 판단하고 일본 67세, 독일 정년 67세거든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65세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태님은 건설 현장 가보세요. 65세가 수두룩합니다. 그럼요. 독수리 오영재도 현장직인데요. 70세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70대 분들도 그럼요.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반대 의견은 없어요 지금. 왜 하나도 안 줘? 지금 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저기다가 우리 PD가 몇 개 뽑아서 적어주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어머나.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쭉 이유를 적어주신 분이 아직 지금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백 변호사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뽑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백변 이름만 말하는 문자들은 많이 오는데 이유를 안 적어주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백변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지금 좀 여기 하나 왔네요. 힘드네요. 육체 노동을 65세까지 하는 걸로 가면. 건강에 힘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65세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보자. 1분씩만 더. 일단 지금 아마 대부분 듣는 분들이 지금 우리 평균 수명 그렇게 올라가고 그거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일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왜 가동연한을 60으로 낮추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정년하고 좀 연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별로 다 다르게 봐요. 이거 회사 정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손해배상 해줄 때의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 65세, 변호사 70세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동연한이라는 건 손해배상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만큼 벌 것이다를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연금지급시도 65세니까 그러니까 연금지급시기에 맞춰서 65세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고령화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거고 그거하고 육체노동 능력이 한상이 됐으니까 이 연금지급 시기를 65세로 만든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높여놓으면 이제 청년 실업률하고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노 변호사님은 더 설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집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좀 일방적으로 나왔을 거라는 감은 드시죠? 그렇게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89년의 그 노인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86대 14, 86% 대 14%로 육체 노동 인정받는 연령은 65세로 연장할 때가 됐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 초유의 100대 0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기회를 더 많이 드렸어요. 백 변호사님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안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의견 듣는 걸로 하죠. 두 분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최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